나이가 43이 되니 거울을 보는 일이 두려워졌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진수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대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마에 주름, 눈가에 잔주름, 처진 볼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메이크업 파우치를 열었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은 도구들 뿐이었다. 점점 화장하는 것조차 귀찮아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 먹고 가. 항상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단조로운 문장으로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진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식탁에 앉았다. 20년 가까이 본 모습인데 더 이상 그의 표정에서 특별함을 찾지 못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쩌면 내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본 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늘은 뷰티 클래스 첫 수업이야.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응, 가계부에 적어놔. 진수는 휴대폰만 쳐다보며 대답했다. 수업이라는 말에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반응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다. 친구 미영이 추천한 뷰티 클래스는 47만 원이나 하는 고가 강좌였다. 망설이다 용기 내어 등록했는데 그가 가격을 알면 또 잔소리를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 지유가 머리를 질끈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옷장 세 번째 서랍 봐봐. 어제 빨래했어. 엄마 오늘 화장했네? 뭔가 다르다. 지유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그냥 좀 수업 가려고. 수업. 무슨 수업? 진수가 처음으로 식사 중 고개를 들었다. 뷰티 클래스. 얼굴 관리하고 메이크업 배우는 거. 아까 말했잖아. 아. 그래.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진수는 돈만 너무 쓰지 마 하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다. 딸도 학교에 가고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후 수업 시간까지 뭘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0년도 더 전 사진이었다. 볼륨감 있던 머리카락, 생기 넘치던 미소, 그리고 진수의 다정한 눈빛까지. 언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그냥 가족이라는 타이틀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 시계를 보니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몇 달 전 질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원피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자로서의 나를 기억하고 싶었다. 강남역 근처 유명 피부과 건물 4층에 있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호화로웠다. 입구부터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와, 윤정아, 진짜 오랜만에 화장 제대로 했네. 그래도 피부는 좋아서 베이스만 잘해도 괜찮다니까. 미영이의 말에 웃음 지었지만 그녀의 탱탱한 피부와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보니 묘한 자격지심이 들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들어왔다. 33세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지환. 첫인상부터 달랐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은 그는 키가 크고 단정했다. 그가 수강생들을 둘러보다 내게 시선이 머물렀다. 여러분, 오늘부터 8주간 함께하게 된 류지환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은 기초 스킨케어부터 시작됐다. 지환은 모델을 찾겠다며 10명 남짓한 수강생들을 둘러보다 내게 다가왔다. 첫 시간 모델이 되어주실래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봄판이 예뻐서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봄판이 예쁘다는 말을 듣는 건 대체 얼마만이었을까. 그저 고생했어, 수고했어만 듣던 내게 누군가 예쁘다고 말해준 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스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얼굴이 더 매력적이죠. 게다가 눈매가 정말 인상적이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했다. 강단 위 메이크업 체어에 앉자 지환은 내 얼굴을 가까이서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진수는 언제부터인가 내 얼굴을 만지지 않았다. 보통 건성인데 T존만 약간 지성이시네요. 클렌저부터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뒤에서 지켜보던 수강생들 앞에서 내 얼굴이 완전히 변해갔다. 그의 손길 아래 내 피부는 생기를 되찾았고 눈은 더 커 보였으며 입술은 생동감이 돌았다. 거울을 보니 나이 들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돌아온 듯했다. 와, 임윤정 씨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수강생들의 탄성이 나왔다. 지환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법이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내 얼굴을 확인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화장 진하게 했네. 지우가 내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업 갔다 왔지. 어때? 괜찮아? 응, 근데 좀 어색해.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진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부러 그의 앞에 서서 기다렸다. 저녁 먹었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응, 지우랑 먹었어. 나 좀 봐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화장 좀 진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종일 들떠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깨끗이 지우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수업이 기대됩니다. 참, 추천해드린 제품 링크 보내드립니다. 유지환. 갑자기 메시지를 받은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진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차를 마시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 그것이 설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클래스가 시작된 지 3주째.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환이 추천한 화장품을 바르고 일주일에 2번씩 팩을 했다. 화장대 위는 어느새 낯선 제품들로 가득 찼다. 수업을 통해 배운 테크닉을 적용하면서 내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거울 속 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진수는 이런 변화에 무관심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중에도 대화는 최소한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았어 라는 내 말에 그는 다들 그렇지 뭐라고만 대답했다. 지환이 내게 보내준 스트레스 관리법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다. 수업 전날이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장품과 옷을 몇 번씩 고르고 수업 직전에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외모를 점검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굴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감정이 너무 소중했다. 임윤정 씨, 오늘은 정말 달라 보이시네요. 그 립 컬러 정말 잘 어울려요. 지환은 수업 시간마다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수강생들을 도울 때도 내 쪽을 자주 돌아보았고 질문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에게 물었다. 모든 수강생에게 그렇게 할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를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다. 선생님, 이 아이섀도우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의로 질문을 던졌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제가 갈게요.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가를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약간 건조하시네요. 프라이머 먼저 발라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내 눈가에 닿았다. 지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오갔다. 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카카오톡으로 피부관리 팁이나 제품 추천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모든 수강생에게 보내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이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가 추천해드린 크림은 어떠세요? 피부결이 더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데요. 유지환 923pm. 네, 정말 좋아요. 피부가 훨씬 촉촉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 925pm. 윤정 씨의 피부는 원래 좋으니까요. 관리만 잘하면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참, 다음 주 금요일엔 개인 상담도 진행하는데 시간 되시면 클래스 후에 남아주실래요? 유지환 927pm.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개인 상담이라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네, 좋아요. 남아있을게요. 나 930pm. 집에서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답장을 보냈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메시지를 지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진수도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클래스가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환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와인 2잔을 따랐다. 수업 후에는 항상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해요. 함께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화장에 대해 조언해주다가 점차 대화의 주제가 일상으로 옮겨갔다. 가족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여행 경험까지. 누군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윤정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눈빛, 말투, 손짓 모두 특별해요. 남편분은 그걸 알아주시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진수는 언제부터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 아내, 엄마 말고 여자로서 나를 본 적이 있었을까? 남편은 바빠요. 아무래도 공기업 회계부장이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변명하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안타깝네요. 남편 말고도 윤정 씨를 진심으로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말에 무너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빨리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환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온기가 전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진수는 이미 자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던 지우가 내게 물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향수 냄새 너무 강한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상담 좀 했어. 화장품 살 돈은 많네. 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딸마저 아빠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다.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윤정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류지환 1142pm.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게 단순한 호감인지 그의 직업적인 매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환의 관심은 내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매일 아침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체중계에 올라보니 한 달 사이 살도 빠져 있었다. 진수는 어느 날 아침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요즘 뭐 하는 거야? 화장품 값으로 얼마나 쓴 거야? 그냥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항상 가족만 챙기다가 나를 잊고 살았잖아.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대화는 항상 그렇게 끝났다. 내 감정이나 변화보다는 비용과 실용성만 따지는 진수. 반면 지환은 내 작은 변화도 알아보고 칭찬해 주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라진 외모, 달라진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라나는 죄책감. 이 감정과 변화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내의 화장대가 바뀌기 시작했을 때였다. 결혼 20년 동안 윤정은 늘 같은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만 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고가 브랜드의 제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들의 취미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주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이상함이 확신으로 변했다. 한 달 사이 화장품 구매액이 60만 원을 넘어섰다. 모두 뷰티 클래스 수강료와 그 강사의 이름으로 결제된 것들이었다. 47의 나이에 회계부장으로 일하다 보니 숫자에는 민감했다. 강사 이름 류지환으로 검색해보니 젊고 잘생긴 남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다. 화장품 브랜드 홍보 사진과 여성 고객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그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댓글에는 여성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딸은 아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뷰티 수업 갔어. 최근에 엄청 열심히 다녀. 지우의 말에는 미묘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은 엄마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나이였다. 하지만 요즘 윤정은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품을 시험해보느라 바빴다. 엄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어떤 젊은 남자랑 피부 얘기하면서 자꾸 웃어. 지난번에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수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녀가 날 배신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다음 개인 수업도 기대돼요. 그런 말이었어. 근데 아빠, 그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다정하더라. 엄마 보고 윤정 씨라고 부르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사이 그녀의 화장대로 향했다. 서랍을 열자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대부분 화장품 구매 내역이었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시간은 오후 9시가 넘어 있었고 와인 2잔, 파스타 2접시. 윤정이 뷰티 수업 후집에 늦게 들어온 날의 영수증이었다. 화장대 앞 거울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글씨체는 낯설었다. 아침 토너, 에센스, 크림 순서, 저녁 클렌징 후 수분팩 20분. 금요일엔 개인 상담 시간에 알려드린 마사지법 잊지 마세요. 지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개인 상담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윤정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는 지유의 생일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다. 카카오톡을 열자 상단에 유지환 선생님이라는 대화방이 보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개인 수업 정말 즐거웠어요. 윤정 씨의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요. 다음 주에는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아는 좋은 와인바가 있는데 수업 후에 시간 되세요? 윤정의 답장은 짧았다. 네, 좋아요. 기대할게요. 메시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정말 화장품 조언과 피부 관리법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변해갔다. 감정적 위로, 서로의 취향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오가는 메시지들. 오늘 입은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눈빛도 달라졌고 자신감이 생겼네요. 윤정 씨의 눈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남편분은 그런 눈빛의 가치를 알까요? 다음 주 개인 상담 때는 더 많은 이야기 나눠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크로를 내릴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더 깊어졌다.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들, 늦은 밤 주고받은 감성적인 대화들. 그들이 단순히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명백했다. 전화 기록도 확인했다. 최근 한 달간 지환과의 통화 기록은 20번이 넘었다. 대부분 수업 시간 이후나 주말에 이루어진 통화였다. 마지막 통화는 어제 밤 11시 15분 동안. 아내의 인스타그램도 열어보았다. 팔로우하는 계정 중에 지환의 것이 있었다. 그의 게시물마다 윤정이 좋아요를 눌러놓았다. 새벽 2시, 3시에 누른 흔적들. 잠 못 이루는 시간에 그를 생각했다는 증거였다. 윤정의 사진 갤러리에도 지환과의 사진이 여럿 있었다. 대부분 수업 현장에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몇 장은 단둘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빛나는 눈빛,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미소. 그 미소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으로 공유 캘린더를 확인했다. 윤정은 뷰티 클래스라고만 적어놓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은 2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4-5시간을 외출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백했다. 증거를 모두 스마트폰으로 캡처하고 이메일로 보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결혼 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다. 오늘도 수업 있었어? 담담하게 물었다. 응. 오늘은 특별 강의라서 조금 길어졌어. 윤정은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다. 오늘은 캘린더에 어떤 수업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빨갛게 물든 귀와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미안해.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한 길고 긴 샤워 소리. 지유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지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품에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알아볼게. 그날 밤, 난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이 윤정의 개인 상담 날이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할 때였다. 스마트워치로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보았다. 증거는 더 확실할수록 좋았다.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 종류 좀 알려줄 수 있어? 금요일, 윤정의 개인 상담 날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변호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증거 수집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 위치 추적 앱,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이날만큼은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평소와는 다른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다. 그저 뷰티 수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들인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2시간의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윤정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가고 건물이 조용해졌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를 또 1시간. 마침내 그녀가 나왔을 때 옆에는 유지환이 함께였다. 그들은 지환의 차에 같이 탔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산산조각 났다.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그들이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40분 정도 기다린 후 그곳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정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다.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았다. 2시간 후 그들은 와인바를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했다. 이제 충분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윤정이 돌아왔다. 거실 불을 켜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나를 발견한 것이다. 화면에는 그날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다. 와인바에서의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수십 개의 메시지 내용까지. 뭐야 이거?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명해 볼래? 뷰티 수업이 이런 건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냥 수업 후에 상담을. 뭐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상담? 호텔에서?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쓰디쓴 웃음. 그건 난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책상 위에 인쇄해 둔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사진들, 녹음 파일까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난 이미 증거를 다 모았어. 여기 내 핸드폰, 신용카드 내역, 내가 호텔에서 찍힌 모습까지. 더 필요해? 윤정은 마침내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봐줬어. 그 어떤 남자도, 너도, 누구도 날 예쁘다고 한 적 없어. 난 그냥 아내, 엄마, 그 틀 안에만 갇혀 살았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가정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넌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 갱년기가 시작되고 몸은 변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 누군가가 날 여자로 봐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이해 못해. 예쁘기만 하면 다냐? 가족을 망치고 나서도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넌 날 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정말 날 본 적이 있어? 내 변화, 내 노력, 내 감정, 아무것도.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이전에 나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과 가족의 생계를 핑계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무심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어?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돼? 난 외로웠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내 감정을, 내 이야기를,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호텔까지 간 거야? 그게 내 말 들어준 대가야? 윤정은 대답 대신 흐느꼈다. 그 순간 지우의 방문이 열렸다. 우리의 말다툼을 듣고 나온 것이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윤정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딸 걱정해. 내가 바람 피우는 동안 누가 지우를 챙겼는데?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이라니. 윤정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그 정도로 보여? 증거가 다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해?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변호사 말로는 상간소송 충분하대. 상간소송?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연하지. 내가 망친 건 이 가정만이 아니야. 지우의 미래, 나의 자존심, 우리의 신뢰,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그때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둘 다 제발 그만해. 지우의 외침에 우리 둘 다 멈췄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대면의 순간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증거를 들이밀면 윤정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 역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관심과 인정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되진 않았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 끊어. 그 사람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유 때문이라도. 제발.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와인바에서 행복해 보이던 윤정의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웃음이 맴돌았다. 새벽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의 전화였다. 그녀는 상간 소송에 대해 지환에게 알렸고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고 했다. 증거 없으면 다 부인하세요. 저도 다 부인할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유지환에게 그녀는 수많은 여성 중 하나일 뿐이었다. 상간 소송 준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지환은 내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들켰다고 해서 그가 흔들릴 리 없었다. 그에게 나는 단지 여러 여성 중 하나였을 뿐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뷰티 클래스 단체 카톡방에서 조용히 퇴장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미영이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말고도 2명의 수강생이 지환과 특별한 관계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외롭고 자존감이 낮은 중년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동네 마트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뷰티 클래스 회원이었던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와, 화장 안 하니까 완전 다른 애라는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화장실에 숨어 거울을 보니 헬스케진 얼굴, 생기 없는 눈이 나를 돌아봤다. 지유는 이제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일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1달 전까지 학부모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내가 이제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진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다. 가족의 위자료를 내 몫의 재산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진수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다. 한때 그의 무관심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무심함이 그립기까지 했다. 퇴근 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진수가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위자료는 내 지분 재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어. 상간 소송은 지환에게도 제기할 거야.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진 진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을 20년간 옆에 두고도 내가 어쩌다 낯선 남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지유는 어때? 어떨 것 같아?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넌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는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 자신의 실수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다치게 했다. 메이크업이 지워지듯 내 정체성과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지워져 버렸다. 지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상간 소송이 진행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답장은 냉정했다. 윤정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 다 소중해요. 법적 문제는 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요.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반복되어 온 대본이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걸었던 감정은 그에게 일상적인 영업 전략에 불과했다.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바람핀 유부녀로만 보았다. 지환은 법정에서 윤정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졌다. 어쩌면 내가 먼저 유혹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건 분명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까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지유는 진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다시 딸의 방학 때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 날, 지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집에 왔다. 예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고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뷰티 클래스에서 샀던 모든 화장품을 정리했다.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크림,
오일, 에센스들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이제는 무의미해진 허영심의 증거들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지환이 알려준 화장법으로 마지막 화장을 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공허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화장품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다. 결국 나를 바꿨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가면에 불과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곳에 있었다. 그걸 그렇게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 마지막으로 결혼사진을 집어들었다. 한때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담긴 사진.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화장은 지워졌지만 망가진 건 얼굴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가 칭찬한 건 내 얼굴이었지만 내가 망친 건 우리 가족의 미래였다.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거울을 깨뜨리려는 충동이 일었지만 지유가 다음에 왔을 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멈췄다. 거울은 그대로 두고 대신 내 마음속에 새긴 약속, 다시는 가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지 않겠다는 다짐. 잃어버린 건 화장품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정체성, 가족의 신뢰,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 영혼의 일부였다. 거울 속 낯선 여자가 되어버린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남은 것이라곤 후회와 상처뿐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가장 추악한 결말로 끝났다. 뷰티 클래스에서 시작된 함정은 내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